자, 9단원이죠. 원자와 전기력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PPT로 보통 준비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요거는 PDF 파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네, 원자의 구성 입자, 전자하고 원자 핵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림은 진공간의 양극과 음극의 고전압 전원장치를 연결하여 음극선을 발생시킨 후 음극선의 경로에 전기장을 걸어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이 음극에서 나오는 이 음극선 정체가 누굽니까? 네, 사실은 전자죠. 그렇죠?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음극에서 방출되어 전자의 존재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일단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전하가 원자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죠. 그죠? 벌써 1번부터 틀렸습니다. 이거는 톰슨이 이제 전자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고르게 퍼져 있고 전자들이 박혀 있는 구조로 원자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톰슨이 주장한 거고요. 나머지 2, 3, 4, 5번 다 맞는 거니까 읽어볼게요.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1번은 틀렸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궤도운동을 한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내었다. 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금박에 알파 입자, 그죠? 알파 입자를 쏘았을 때 알파 입자 대부분은 통과하지만 일부 알파 입자들이 되돌아가는 현상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 차지하고 원자 핵과 전자는 서로 전기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실험 결과를 예측한 원자의 구조. 아까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4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계속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네, 알파 입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 입자는 사실은 헬륨 원자 핵입니다. 그래서 전자랑 당연히 다르겠죠? 네, 알파 입자와 원자 핵은 서로 밀어내요. 왜냐면 알파 입자도 헬륨 원자 핵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 핵도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밀어냅니다. 그렇죠?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큰 각도로 튕겨 나옴으로써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4번이죠. 네, 5번. 러더퍼드 원자 모형과 보어의 원자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공통점은 그거죠. 원자 핵을 주위로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고 차이점을 얘기하자면은 보어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딱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어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특정 궤도가 있는 거고 이 특정 궤도를 이동할 때, 즉 전이죠. 그렇죠? 특정 궤도를 전이할 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 참조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입니다. 그림은 중성 원자의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궤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전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궤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보어의 모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원자핵의 전하량은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원자핵은 플러스 3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원자핵이 전자 A 가까운 거 당기는 힘이랑 전자 C를 당연히 가까운 걸 당기는 힘의 크기가 당연히 크겠죠. 그렇죠? 전자 A와 전자 B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할 겁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부터 사실은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 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하량, 그러니까
뭐 플러스 Q, 플러스 EQ,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하고 A와 B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A, B, C 누가 플러스인지 누가 마이너스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A와 B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달라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A하고 B는 무조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밖에 없어요. C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옵니다. 풀, 마풀, 풀마마, 마풀풀, 마풀마,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얘가 A고 B고 C인데요. A는 B한테 오른쪽으로 끌리겠죠, 그렇죠? 근데 C한테는 왼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B한테도 끌리고 C한테도 끌리기 때문에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불가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끌리기 때문에 얘는 불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 끌리고 마이너스에 밀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풀마풀, 그 다음에 마풀마,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요 문제에서는 풀마풀인지 마풀만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상관은 없음. 이 문제 한정으로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하량을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하량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리고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A, B, C가 있으면은 플러스 Q,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C는 몰라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QC. 제가 풀마풀로 잡았어요. 풀마풀로.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기 때문에 D만큼 떨어져 있고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D제곱분의 Q제곱. 대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정확하게는 D제곱분의 Q제곱인데 상수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거리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 곱한 거 요걸로만 표현할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4D제곱에다가 QC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A는 B한테 끌리고요. A는 C한테 밀리기 때문에 두 개를 빼서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즉 두 개의 힘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네, QC는 4Q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4Q고요. Q이기 때문에 이거 맞죠. 그렇죠? B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전기력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와 C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서 고정하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X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마가 돼요. 그쵸? 근데, 원래는, C가 4Q예요, 4Q. 근데 원래는 멀었기 때문에 A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0인데 C가 가까워지면은 C의 영향력, 그쵸? C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쵸? 그 C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건 뭐냐? C는 A를 밀어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C가 A를 밀어내는 영향력이 커지니까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직접 지금 D제곱분의 4Q제곱, 그 다음에 4D제곱분의 Q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화 A, B, C가 각각 X는 0, X는 2D, 그 다음에 X는 3D에 고정되어 있다. A하고 C는 플러스라고 합니다. A하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로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럼 B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B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해보세요. 만약에 풀이다. 그러면은 A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밀리기 때문에요. 무조건
왼쪽 방향이어야 되는데 A는 이제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네. 전하량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A하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B는 끌어당기고 C는 밀잖아요. 그렇죠? 근데,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거를,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이죠. 그렇죠? 이게,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C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A가 C를 미는 힘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A가 C를 미는 힘이 B가 C를 미는 힘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거를 수식으로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의 전하량을 QA 순서대로 QA, QB, QC라고 하면은 식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지금 A하고 B 사이에는 거리가 4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D 제곱분의 QA, QB 요게 큽니다. 네, A하고 C는 3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9D 제곱 QA, QC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QA, QC가 크다.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D 제곱분의 QB, QC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면요, 요거 가지고는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네. 보자. 이거 약분되고, 네. 9배의 QB가 4배의 QC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오고, 요거를 보면은, 네. QA가 9배의 QB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QA는 9배의 QB보다 크고, 4배의 Q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을 하면은, QA가 만약에 Q예요. 그러면은 B는 9분의 Q일 것이고 C는 4, 9, 36분의 Q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렇죠? 9분의 Q보다 작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만 따졌을 때 B는 9분의 Q보다 작고 C는 36분의 Q보다 작아야 하는 요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요 식을 바탕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기억. A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풀풀이니까 당연히 밀겠죠? 네, B는 마이너스임을 확인했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그림과 같이 네, 마이너스 Q, 플러스 Q, 플러스 Q인 세 점전화 고정되어 있다. 각각 받는 전기력을 FA, FB, FC라고 할 때 대소관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가다죠, 그렇죠? 네, 그냥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만 저는 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A는 B로부터 끌어당기는 힘, 그 다음에 C로부터도 끌어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4D 제곱분의 Q제곱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A하고 C 사이에서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9D 제곱이고 똑같이 Q제곱 해가지고 네, 36분의 13 네,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제가 계속 상수는 일부러 뺍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비교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FA의 값을 구하면 되고 FB, FC도 똑같이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FA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FC, 그 다음에 FB가 제일 큰 그 순서대로라고 합니다. 자, 10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힘들어 하시지 싶어요. 그죠? 네, 그림은 점전의 ABC를 X축상에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킨 것을 나는 가에서 BC의 위치만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 C에는 같은 방향으로, 네, 크기가 각각 3F, 2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 볼게요. 첫 번째.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A는 정말 다행히도 플러스 Q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풀마마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가와 나에서 C에는 같은 방향으로 네, 크기가 3F, 2F인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 그러면은 가고 이게 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A, B, C, A, C, B가 되겠죠. 그렇죠? 풀풀풀 풀풀마 풀마풀 그 다음에 풀마풀 풀풀마 그 다음에 풀마마 그 다음에 풀마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따져 볼게요. 네, 색깔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네, C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가 같은 경우는 B로부터도 밀리고 A로부터도 밀려. 그래서 3F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오게 되면은 A로부터는 오른쪽으로 밀리고 B로부터는 왼쪽으로 밀리니까 서로 상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3F보다는 조금 작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죠?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풀풀마다 그러면은 얘는 B로부터 왼쪽, A로부터도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뭔가 3F가 될 것 같죠. 그렇죠? C가 중간에 있으면은 A로부터는 왼쪽, B로부터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3F보다는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C 같은 경우에는 B로부터 왼쪽으로 힘, A로부터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네, 지금 요렇게 네, 상쇄되는 느낌이고요. 근데 얘가 가운데 온다. 그러면 A로부터 밀리고 B로부터는 당겨지니까 지금 보강이 돼요. 그렇죠? 이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가. C,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로부터 밀리고 A로부터 끌립니다. 그렇죠? C가 가운데 오면은 B로부터 밀리고 A로부터 끌려오니까 지금 네, 보강이 되죠. 그래서 요것도 불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A하고 B는 무조건 풀풀이어야 하고요. A, B는. 그 다음에 C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A는 플러스 Q라고 하고요. B는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C도 C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기 지금 A, B, C 요렇게 있는데 얘가 그래서 셋 다 풀풀풀이라고 제가 할게요. 풀풀마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A, C, B 이렇게 이제 두고요. 그렇죠? 그럼 C는 A로부터 밀리고 B로부터 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힘을요, 각각 F1, F2라고 제가 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 A로부터 밀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F1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거리가 A하고 C 사이의 거리가 2D에서 D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거리가 2배 줄어들면 힘은 4배 커집니다. 그래서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을 4F1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B로부터는 밀리는데 거리는 안 변했죠. 그렇죠? 위치가 바뀌었지만 거리는 안 변했으면 똑같이 F2로 둘게요. 그래서 F1 플러스 F2를 3F로, 그 다음에 4F1 빼기 F2를 2F로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1은 F고 F2는 EF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F1이라는 게 뭡니까?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네, A하고 C는 2D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4D 제곱분의 QQC 요게 이제 F고, F2는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B제곱분의 QBQC 요게 이제 EF니까 요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은 B의 전하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답은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굉장히 쉬워요. 네. 전하량의 Q로 동일한 게 이렇게 지금 거리 D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리가 3D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거리가 3배 되면은 힘의 크기는 9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볼 것도 없이 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번입니다. 갑자기 또 이제 뜬금없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죠. 그렇죠? A. 전자하고 원자핵 사이에는 전기 풀마니까 당연히 전기력 작용하겠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자의 안정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전자기 이론에 따르면 ABC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며 원자핵과 충돌한다. 그러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이죠. 전자들이 원자에게 계속 이렇게 끌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원자핵과 부딪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보어가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특정 궤도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에 그림과 같이 점전한 A, B, C가 각각 X는 0, X는 2D, X는 3D에 고정되어 있다. A가 받는 전기력은 0이고요.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받는 전기력 0이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그쵸?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풀마풀, 풀마마, 마마풀, 마마마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B는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거를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그쵸? 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1로 끌리고 얘로부터 밀리니까 가능성.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얘로부터 끌리고 얘로부터 끌리니까 불가. 얘는 얘로부터 밀리고 플러스로 끌리니까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둘 다한테 밀리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풀마풀이냐 마마풀이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렇죠? A로부터는 끌리고 C로부터는 오른쪽으로 끌리니까 잘하면은 마이너스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A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A가 B를 밀고 C가 B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 네, B 오른쪽이기 때문에 불가해서 최종적으로 풀마풀이다 라고 하는 것을 A는 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전하를. 그러면은 A, B, C 풀인데 A에 작용하는 그 전기력 0이래요. 그래서 얘가 여기 2D만큼 떨어져 있고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러니까 네, 4D 제곱분의 QA, QB 이거랑 그 다음에 9D 제곱분의 QA, QC 요게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B로부터 끌리고 C로부터 밀리는데 요 두 개의 힘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이것을 바탕으로 네, 4QC는 9QB랑 같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다른 색깔로 잠깐 할게요. 네.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그러려면 C도 B를 끌고 A도 B를 끄는데 누구의 힘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4D 제곱분의 QA 큐브이고요. 요게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 D 제곱분의 QB QC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QA는 4QC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A는 C로부터 9D 제곱분의 네, QA, QC 요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C로부터 잡아당기면 A는 C를 밀어요. 그죠? 네, 근데 B는 C를 D 제곱분의 QB, QC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개 중에 누구의 힘이 더 크냐? 그걸 이제 보면은 C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무시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9분의 QA랑 QB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봤을 때, 네, 지금 보면은 4QC는
굿큐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굿큐비. 그렇죠? 굿큐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 큐비는 9분의 QA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X방, A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이고요. 네,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다.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양전화인 C에는 마이너스 방향 크기가 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A를 X는 2D만큼 옮겨서 고정시켰더니 B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4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당황하지 마시고, 네, 당황하지 마시고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를 찾으면은 일단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C가 일단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다 풀이죠. 그죠?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풀마풀, 마풀풀, 마마풀. 그죠? 자, 근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C가 지금 둘 다 오른쪽으로 힘 받기 때문에 얘는 불가합니다.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한테는 밀리고 B한테는 끌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밀리고 얘한테 끌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힘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끌리기 때문에 왼쪽, 그 셋 다 네,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B에 작용한 전기력 0이어야 되니까 B는 A로부터 끌리고 C로 끌리니까 네, 전기력 0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C로부터 밀리고 A로부터 끌리니까 불가하죠. 0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로부터 지금 오른쪽으로 끌리고 얘로부터 오른쪽으로 밀리니까 지금 전기력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거는 풀, 마, 풀이다. 그래서 마, 풀, 마 바뀌었으니까 위치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하량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전하량의 크기를 이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는 거냐면요. 네, 각각의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A, B, C 하고 이렇게 C, 네, 이렇게 이제 풀, 마풀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각각의 작용하는 힘들 A는 B로부터 끌립니다. 그렇죠? 요거를 네, FBA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그냥 BA라고 해서 B가 A한테 잡아당기는 힘이라서 BA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A는 C로부터 밀려요. C가 A한테 작용 CA라고 할게요. 제가 네, 원래 F라고 해야 되는데 FCA라고 해야 되는데 네, B는 A로부터 지금 이쪽 방향으로 그죠? 그 다음에 C가 B한테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가 A한테 그러니까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제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하고 네,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을 더했더니 그랬더니 이게 F더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방향까지 제가 확실하게 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얘는 왼쪽 방향이고 F인데 마이너스 왼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이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밑에 거 가지고 또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색깔로 초록색 네. 지금 위치가 B, A, C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B가 마찬가지로 B는 제가 가운데다가 A, B, C를 쓸 게 아니라 그죠? 네, 마풀풀 B, A, C 이렇게 얘기할 수. B는 A한테 끌리고 C한테 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C가 B한테 작용하는 힘. 그래서 네,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과 C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을 더하면은
4F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요렇게 일단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식이 하나 나왔고,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네, 요거 있잖아요. 왜냐면 B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네, F, A, B하고, 네, F, CB. 요게 같다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면요. 네. 어떤 걸 이제 해결할 수 있냐면, 보자. 네. 지금, AB랑 CB가 같다 했어요. AB랑 CB랑 같으니까 얘네 두 개, 그러니까 얘가 CB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으니까 결국에는 FAB랑 FCB가 같고 요거는 EF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B랑 BC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BC는 B가 C한테 작용하는 거고 CB는 C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네 EF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FAC는 크기가 F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개죠. 그렇죠?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 FA가 C한테 작용하는 힘하고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FBC는 위하고 아래하고 상관이 없는데 AC 같은 경우는 거리가 지금 3D였는데 D로 가까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9배 커졌습니다. 즉 9FAC하고 9FAC하고 FBC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FBC는 EF고요. FAC는 F이기 때문에 9F에다가 EF를 뺀 거기 때문에 답은 7F다. 이렇게 네, 계산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을 구하지 않고 각각의 작용하는 힘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요 부분. 가에서는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을 FAC라고 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A가 위치를 이동하면서 거리가 3D에서 D로 바뀌었기 때문에 9배만큼, 네, 9배만큼, 그 힘이 세졌다라고 하는 것을, 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그림은 점전화 AB가 각각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양전화와 P를 X축 위에 놓았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양전화. 여기에 P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P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P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있죠. 그쵸?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력이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걸 가지고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가 여기에 있고 A,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전기력의 방향이 없음, 그러니까 0이래요. 상쇄가 되려면은 AB가 풀풀이면은 불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마거나 마풀이거나 마마는 안 돼요. 그러니까 풀마거나 마풀이거나, 그쵸? 그래서 풀풀 불가, 풀마 가능, 마마 불가, 마풀 가능. 요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근데 P가 ED 지점에 있을 때, 여기, 네, 요 지점에 있을 때,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해결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에, 방향보다는 이제 전하량을 먼저 보면요. 전기력의 방향이 없음, 즉, 전기력 크기가 0이라는 거는 A에 작용하는 거랑 B에 작용하는 거, 즉, 여기 D만큼 떨어져 있고, 3D만큼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D제곱분의 QA, QP, 이거랑 9D제곱분의 QB, QP랑 같아야 되니까, 그죠? QB가 A의 9배, 그러니까 얘가
얘가 Q면은 얘는 9Q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B가 만약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거리도 지금 P가 여기 있고요. 거리도 가까운데 만약에 9Q면은 무조건 끌리겠지, 그치? 그러면 플러스 X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X가 돼야 돼요. 즉 그러니까 B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하량의 크기는 A는 Q, B는 9배만큼 크기 때문에 A가 비교적 작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여기에 플러스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플러스가 있을 때 B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니까 왼쪽으로 밀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지금 여기에 P가 있을 때 힘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죠? 근데 요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P가 여기 있을, 지금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네, P가 여기 있을 때는 얘한테 끌려요, 그쵸? B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힘이 같습니다, 그쵸? 근데 P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요, 얘한테는 오른쪽으로 밀리고 얘한테는 왼쪽으로 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게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작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그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막 열심히 막 전하량을 안 구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한 A, B, C가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 풀풀풀이라고 하네요. 그럼 너무 쉽지, 그치? 그러니까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 요거를 식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D제곱분의 QA, QB.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9D제곱분의 QA, QC. 근데 이게 더 크대요. C가 A에 작용한 전기력 크기보다 작대. 요거 식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AC가 B에 작용한 전기력 0이래요. 그 A, 요렇게. 그죠? D제곱분의 QA, QB하고 4D제곱분의 QB, QC가 같다고 합니다. 요 두 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크기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은 뭘까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답은. 네. 자, 넘어갈게요. 네. 자, 17번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16번까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한 번 더 이제 문제를 푸시거나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17번부터 푸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1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 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음전화 B는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C가 받는 전기력은 0이 되었다. 네.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C를 점전화 D로 바꾸어 같은 지점에 고정시켰더니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풀마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풀마마 그 다음에 마풀풀 그 다음에 마풀마 이렇게 이제 아니네. 네, B는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렇죠? 네, B가 무조건 마마풀 마마마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마마마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C는 무조건 전기력 0 돼야 되는데 마마풀 둘 다 왼쪽으로 끌립니다, 그렇죠? 불가 풀마마 마이너스가 밀리고 끌리니까 가능성. 그 다음에 풀마풀. 그래서 밀리고 끌리니까 가능성. 그래서 A는 100% 풀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B는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풀마풀이다. 만약에 풀마풀이면은 A가 B를 당기고 C가 B를 당기니까 C의 영향력이 크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풀마마다.
그러면은 A도 B를 끌고 C도 B를 밀기 때문에 왼쪽으로 힘 받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풀마마는 불가, 무조건 풀마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알 수 있냐? 어디까지 알 수 있냐면은 지금 풀마풀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전하량. 네, 전하량.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돼야 되니까 D제곱분의 QB, QC하고 4D제곱분의 QA, QC가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네, 지금 B가 Q면은 A는 4Q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B가 받는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B가 받는 전기력 플러스 X 방향. 네. B의 전기력 플러스 X 방향인 것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힘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C의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D제곱분의 QQC 요거의 영향력이 D제곱분의 4Q제곱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즉 QC는 네, 4Q보다 크다. 요렇게 이제 즉 A보다 네, A보다 크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A가 받는 전기력 0이 됐대요. A가 전기력 0을 받으려면 D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B가 Q면은 얘는 4Q. 같은 논리로 풀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가 Q고 얘가 4Q여야 되기 때문에 4Q, Q, 4Q. 얘는 4Q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A는 C로부터 밀리고 B로부터 끌립니다. 그래서 B로부터 받는 힘은 D제곱분의 4Q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4D제곱분의 16Q제곱 이상이에요. 그렇죠? 요게 요거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으로 힘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가나와 같이 점전한 A, B, C를 X축상에 고정시키고 점전한 P를 각각 X는 마이너스 D, X는 D에 놓았다. 가와 나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은 모두 0이라고 하네요. 얘를 옮겨도 네, 전기력은 모두 0이고 A는 양전하 플러스고 A와 C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편의상 Q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금 그거부터 일단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가에서 나로 이제 바뀔 때 P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가에서 나로 갈 때 P 입장에서는 지금 A가 P에 작용하는 힘이 약해졌어요. 그죠? 왜냐면은 가까이 있었는데 멀어졌으니까. 근데 C가 P에 작용하는 힘은 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P가 여기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 당연히 B가 P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를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을 했을 때 P가 받는 전기력은 0이에요. 근데 A가 P한테 작용하는 거랑 지금 B가 P한테 작용하는 힘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걸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C가 커졌기 때문에 이 C가 P한테 작용하는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A가 P한테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B가 P한테 작용하는 거를 더했을 때 C가 P한테 작용하는 힘이어야지만 P가 받는 전체 전기력은 0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플러스라고 치면요, C가 P를 밀잖아요. 그렇죠? 그 힘하고 B가 P를 미는 힘하고 A가 P를 미는 힘이 같아야지만 네, 지금 P에 작용하는 힘이 0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가 상황에서는 지금 나하고 비교했을 때 A의 힘이 지금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C가 P에 작용하는 힘이 약하고, 그 다음에 B가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렇죠? B가 P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가 P한테 작용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 A가 P한테 작용하는 이게 나아져. 그렇죠? A가 P한테 작용하는 힘이 B가 P한테 작용하는 힘과 C가 P한테 작용하는 힘, 이
합쳐야지 지금 전기력이 0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을 추론할 수 있냐?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B하고 C가 풀풀인 경우, 풀마인 경우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풀풀풀, 그다음에 풀마풀, 그다음에 마풀. 이건 안 되겠죠. A가 무조건, 네, A가 무조건 플러스니까, 네, 풀풀풀, 풀마풀, 풀풀마, 풀마마,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P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보면은 이게 가죠, 그쵸? 이때는, 지금 P가 A한테 예를 들어서 밀리고요, 그렇죠? 얘가 플러스로 가정하면 밀리고 이 둘한테도 지금 밀리기 때문에 뭔가 상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A한테는 밀리고요, 그 다음에 B한테는 끌어당기고 C가 지금 밀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에서는 네, 이게 지금 B하고 C에 작용하는 힘이 A에 작용하는 힘하고 크게 같아야 돼요. 즉 B하고 C는 그 방향이 같은 방향,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같다여야 되기 때문에 B하고 C는 지금 같은 그러니까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B하고 C가 다른 거 요거는 이제 불가합니다. 즉 풀풀풀 아니면은 풀마마가 이제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P가 있다라고 치면은 P는 얘한테서 밀리고요, 그렇죠? 이 둘한테서는 끌려오기 때문에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안 돼요. 네, 0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풀풀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P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P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요. 네. P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얘네 둘한테 밀리고 얘한테 끌려오니까 왼쪽으로 힘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력 0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전부 다 풀풀풀이라는 거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P는 풀이든지 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가 받는 전기력이 모두 0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뭐 식을 하나 세우면 이제 A에 작용하는 힘, B, C에 작용하는 힘 더했을 때 0이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 사실만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와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방향은 A와 C가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그렇죠?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A하고 C 합친 거는 결국 A, C 합친 거 결국에는 뭐냐면요, B가 P에 작용하는 힘 이거여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가에서든 나에서든 A, B, C를 다 합친 게 0이 돼야 되고, 그렇죠? A, B, C 다 합친 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C를 합친 거는 B가 P에 작용하는 힘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와 나에서는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에서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A와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방향은 B가 P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B가 P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C는 플러스인 것을 알 수 있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자, 요거를 가지고 식을 세워 볼게요. 그러면은 A가 P한테 작용하는 힘은 D 제곱분의 QA, QP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힘이 B가 P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C가 P에 작용하는 힘 9D 제곱분의 QC, QP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제거를 하면은 QA는 QB에다가 9분의 QC예요. 즉 QB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9번입니다. 네, 그림은 점전화 A, B, C를 각각 X는 마이너스 D, X는 제로, X는 D에 고정시켜 놨어요. 그렇죠? 표는 A, B의 전하량
을 친절하게 네, 다 지금 플러스 Q 플러스 Q 얘는 모르니까 QC로 두겠습니다. 전기력의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C의 전하량의 크기는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A에 작용하는 네, A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고 플러스인데 얘가 플러스인지 풀풀풀인지 풀풀만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A 같은 경우에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풀풀풀이면은 A, B, C가 이렇게 있으면은 B로부터 왼쪽, C로부터 왼쪽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 B로부터는 밀리고 C로부터는 끌리기 때문에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 크다면 네, 그러면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일단 가능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 볼게요. B는 오른쪽으로 힘 받아야 되는데 B는 A한테 밀리고 B는 C한테 이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이 크면은 오른쪽 가능. 그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B한테 오른쪽으로 밀리고 C가 B한테 오른쪽으로 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A에 작용하는 힘은 F고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6F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은 더하고 지금 얘네들은 상쇄가 되는데 얘가 F고 얘가 6F인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얘는 상쇄되고 얘는 더해지니까 얘가 F고 얘가 6F의 힘을 받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풀풀 마여야 한다. 그래야지 B한테는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6F만큼의 힘을 받을 것이고 A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쇄돼서 F의 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을 FBA라고 치고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을 FCA, 그 다음에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을 FAB, 그 다음에 C가 B한테 작용하는 FCB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FB의 반대 방향이니까 더하기 FCA는 네, 마이너스 F인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 이렇게 두시고요. FAB에다가 FCB를 더하면은 6F다 라는 사실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몇 F인지를 구할 수 있고요. 참고로 FBA하고 FAB는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요거 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FCA하고 FCB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C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은 4D 제곱분의 QQ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C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D 제곱분의 QQ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그러니까 FCA랑 FCB 사이의 관계는 FCB가 FCA의 4배 차이 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네, 식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얘네 둘은 크기가 같죠. 그렇죠? FBA 플러스 FCA는 마이너스 F고 그 다음에 F 똑같으니까 BA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4배의 FCA는 6F 요렇게 이제 쓸 수 있거든요.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FCA는 4F고 네, 그 다음에 FCA가 아니고 FCA는 F 네, FCA는 F고 FAB는 EF임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FCB는 4F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식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거를 해결하면 되냐? 네. CB라는 게 뭡니까? FCB가 요거죠. 그렇죠? 네. D 제곱분의 QQC가 4F고 그죠? 그다음에 네. D제곱분의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Q제곱이 EF인 점을 이용해가지고 C가 얼마인지 EQ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죠. 그렇죠?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켰더니 네, 양전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4D로 옮겨서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 되는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도 비슷하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양전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된다고 합니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죠? 여기서 ABC 풀풀마 마풀풀 그 다음에 마풀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풀풀이면은 B가 양쪽으로 힘받기 때문에 0 될 수 있겠죠. 그쵸? 0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가능.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쪽으로, 둘 다 이쪽으로 힘받기 때문에 불가. 이거 같은 경우 둘 다 이쪽으로 힘받기 때문에 불가. 얘 같은 경우 양쪽으로 힘받으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C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플러스를 더 멀리 했을 때 오른쪽으로 힘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C를 4D로 옮겼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변했다는 거는 C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A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마풀마다 그러면 A가 B한테 작용하면 A가 B를 땡기는 힘이 커지니까 왼쪽으로 힘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불가하겠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ABC는 풀풀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가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어쨌든 C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오른쪽으로 힘받죠. 그렇죠? A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은 9D 제곱분의 QA QC 그죠? QA QC 이렇게 이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더하기 B가 C한테 작용하는 Q제곱분의 QB QC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네,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4D가 되기 때문에 16D제곱 QA QC 그 다음에 4D 제곱분의 QB QC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이제 2배 차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죠. 요게 이제 2배 얘가 2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한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에서 지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에요. 그러면은 A하고 C가 누가 몇 배 차이 나는지, 그죠? 왜냐면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 4D 제곱분의 QA QB랑 그 다음에 D제곱분의 QB QC랑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A가 C의 4배다 라는 것을 이제 도출해 낼 수 있고, 즉 이 식을 다시 적으면은 9D 제곱분의 4Q 제곱 이렇게 이제 적을 수 그러니까 C를 Q라고 두면 얘는 4Q라고 둘 수 있겠죠. 그렇죠? 좀 되게 복잡해졌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네. C를 Q라고 두면 얘는 4Q라고 둘 수 있겠죠. 그렇죠? D제곱분의 4Q제곱 그 다음에 D제곱분의 QQB 요게 어떻게 요거는 네, 16D제곱분의 4Q제곱이고 그 다음에 4D제곱분의 QQB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에 곱하기 2가 요거랑 같다는 식을 바탕으로 QB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세요. QB는 9분의 4Q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QC가 Q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풀이고 4Q 9분의 4Q Q 이렇게 되어 있는 ABC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사에 당연히 풀풀이가 미는 전기력이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나에서 지금
A랑 C랑 지금 B 같은 경우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B한테 작용하는 그건 힘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A한테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C한테 작용하는 거, B한테 작용하는 거 더한 거잖아요. C 같은 경우에는 A가 C한테 작용하고 B가 C한테 작용하는 거 구하면 됩니다. 근데 A하고 C 사이에는 결국에는 이게 같아요. 그죠? C가 A한테 작용하는 거랑 A가 C한테 작용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서로 B한테 작용하는 힘만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은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 BC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죠. 그쵸? 크다. 네.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네, 답은 기억 한 개만 맞다. 그렇게 이제 골라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지 않으시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네, 다시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